안녕하십니까? 문제해결 플랫폼의 송정영 HR도입니다. 문제 해결에 관한 지식, 경험, 성공적인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맞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다입니다. 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방향성은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신이 못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는 탁월한 문제 해결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이제까지는 조직적인 측면과 일적인 측면에서 다뤄왔지만 이번에는 그 관점을 탈피하여 개인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강점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방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점 중심의 문제 해결입니다. 현재보다 더 나빠진 상태로 문제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곳에서는 단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문제 해결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점 중심의 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상태를 더 높이 올리기 위해서 보다 높은 목표를 부여하고 매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연아와 아사다마오의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아사다마오의 문제 해결은 여자 피겨 선수들에게는 어려운 트리플 악셀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스킬의 결함으로 잦은 실수를 범하고 만년 2인자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김연아의 문제 해결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더블 악셀을 더욱더 완벽하게 예술의 경지로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영원한 피겨의 여왕으로 남았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스포츠 기자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아사다 마오는 여자 피겨 선수에게는 어려운 트리플 악셀을 너무 잘해서 은메달을 땄고 피겨의 스킬을 한 단계 올려놓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김연아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창조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마무리를 잘하여 역대 여자 싱글 최고점으로 금메달을 땄고 피겨를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칭송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문제 해결은 자신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강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셔야 합니다.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인생의 4분면을 통하여 제시하여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고 그 분야 영향도 없는 백전백패의 영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역에서 활동하신다면 실패의 연속이고 하루하루가 상당히 괴로우실 겁니다. 둘째는 자신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분야 역량이 탁월한 천만다행의 영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면 현상 유지는 하겠지만 자신 하는 일에 대해서 큰 가치와 이 사명감을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좋아하지만 그 분야 역량이 떨어지는 천신만고의 영역이 있습니다. 만약 이 영역에 계신다면 고전과 좌절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면서 그 분야 영향도 최고인 금상첨화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 계신다면 성공의 가드를 쭉쭉 달리실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 금상첨화의 영역에 계시기를 원하고 이 영역을 인생에서 확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으실 겁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이 강점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여 역량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조기에 발견하였고 강점에 대한 영향력을 늘려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강점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강점은 남들보다 우세하거나 뛰어난 점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아마 모든 분들은 최소 한 개 이상의 강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 강점을 가지고 계신다고, 강점이 존재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적 측면에서는 강점을 인간에게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성격 특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성격 특징들을 모두 취합하여 시대별, 대륙별, 종교별, 문화별 어디에서든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6개 영역의 덕목과 그 영역에서 분류되는 24개의 강점입니다. 우리들에게 관찰되는 강점은 24개의 강점 속에서 다 설명되어질 수 있고, 성격 강점 진단을 통하여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성격 강점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 진단의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진단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코스에서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진단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강점 진단은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성격 강점 진단을 치시면 무료로 진단해 주는 사이트가 많이 안내됩니다. 간단히 등록 절차를 밟으시고 진단에 참여해 주시면 120문항의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진단이 끝나면 24개의 성격 강점에 대한 서열 순위를 보실 수 있고, 간단히 강점 항목별 설명서도 안내가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강점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받고 싶으면 그때는 약간의 비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은 저의 성격 강점 서열 순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1위에서 5위까지의 대표 강점입니다. 6위에서 뒤로 갈수록 나에게 적게 나타나는 강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표 강점이 자신의 강점을 70% 정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고, 굳이 더 추가한다면 6위에서 10위까지 보조 강점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점 개발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신의 대표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강점의 개발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강점의 선천성과 후천성입니다. 만약 자신의 대표 강점이 개발되어질 수 있고 그때마다 변경이 되어진다면 성격 강점 진단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부터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강점에 대한 논쟁에서 핵심은 강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지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점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24개의 성격 강점을 살펴보시면 변하지 않는 유전적 성격을 바탕으로 한 심성과 이를 통해 표출되는 선천적 재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탁월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한 선천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 심리학회 연구 자료에서도 노력보다는 선천적 재능이 성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히면서 강점의 선천성에 대해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적 강점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강점의 선천성에 대한 예를 보여주겠습니다. 요즘 트로트가 대세이죠. 한참 주가가 상승 중인 중인 학생인 정동원 군의 트로트를 들어봅니다. 아야 뜨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 고갯길 슈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노래를 잘한다는 것과 천부적으로 잘하는 것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정동원 군은 보릿고개라는 것을 전혀 경험해보진 어린 친구이지만 그 시대를 겪은 원작자보다
그 감성을 더욱 깊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노래를 부르는 스킬로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학습을 통해 재능을 창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재능이 없이 훈련만으로 강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대표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중심으로 강점 개발을 위한 학습과 훈련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강점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강점 개발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과 기술을 강화하여 강점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노력 중심으로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수준까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고난 강점에 의지하여 노력도 하지 않고 강점을 발휘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점이 바닥나서 강점은 점차적으로 도태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 중심으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대표 강점을 슈퍼 강점으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대표 강점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보다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먼저 자신의 대표 강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 강점을 강화하여 슈퍼 강점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대표 강점을 슈퍼 강점으로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 개발의 프로세스는 총 4단계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1단계는 대표 강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대표 강점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단계는 대표 강점 개발을 위한 실천의 단계입니다. 긍정적 발현을 최대화시키고 부정적 발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4단계는 이와 같은 대표 강점을 주변과 공유하여 개방성을 높이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 개발의 1단계는 자신의 대표 강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진단을 통해 24개의 성격 강점의 서열순위를 확인하고 5대 대표 강점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성격 강점의 6대 덕목에서 자신의 5대의 대표 강점의 분포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의 대표 강점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체크하면서 이를 통해 나름대로 저를 정의해 본다면 창의성과 호기심이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친절과 열정의 리더십을 겸비한 정의로운 사람이다고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표 강점을 개별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강점이 있는 어떠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까지는 자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깨우치지는 못하였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강점 개발의 2단계는 자신의 대표 강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강점을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훅 하고 다가온 대표 강점이 낯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자신에게 큰 성공의 순간을 생각해 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살펴보면 항상 어디서든 짱이 되고 싶은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지지해 줄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나 그룹 활동에서 매사에 헌신적이었고 도전적으로 활동하여 리더 역할이나 그에 준하는 직함으로 활동하였고 지금도 리더로서 여러 집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것보다는 새로운 것, 어렵지만 도전 가치가 있는 것을 탐구하는 호기심도 매우 높았던 것 같습니다. PC 보급도 부서의 한 대인 교육 신입사원 시절에
서무 여직원만 다루던 그 PC를 배우고자 열심히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급기야는 DBS 3 플러스를 통하여 교육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전산실 직원들을 놀라게 한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배움에 대한 호기심도 높아 직장에 다니면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전문 강사로서 활동하면서 고되지만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 경영학 박사를 취득한 학구엘은 때로는 저를 감탄하기도 만듭니다. 그리고 항상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면서 차별성 있게 새로운 것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창의성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을 주관하면서 교육과정 설계나 운영에서 불합리성이나 개선점을 파악하여 차별적인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공의 순간을 생각해보면 나를 이끄는 대표 강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내 안에서 깨어난 거인과 내가 동일시가 되는 것입니다. 강점 개발 3단계는 대표 강점을 슈퍼 강점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은 대표 강점으로 나올 수 있는 긍정적 발현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표 강점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긍정적 행동을 파악해 보아야겠죠. 저의 사례를 들면 미래에 대한 선도관리, 지속적인 창의적 개선, 타인과의 상생 추구, 활기찬 변화를 주입과 같은 행동들이 끊임없이 표출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긍정적 행동들이 너무 강해 최악으로 나올 수 있는 부정적 행동들을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 사례를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들, 타인을 무시하는 독불장군, 갑질, 일방통행식 행동과 같은 행위들이 나오고 있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대표 강점을 통해 표출되는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을 파악했으면 잘하고 있는 것은 더욱 잘하게 긍정적 발현을 최다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못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안 할 수 있도록 부정적 발현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내 삶 속에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내 안에 있는 거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점 개발의 4단계는 대표 강점의 개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조하리의 창에 따르면 인간은 4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영역은 나의 강점을 나도 잘 알고 있고 타인도 잘 알고 있는 공개된 영역입니다. 잘 알려진 대표 강점으로 분명한 행동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제2영역은 나의 강점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는데 타인은 잘 알고 있는 등장 및 영역입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자신이 잘 모르기에 강점에 대한 제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제3영역은 나의 강점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는데 타인은 모르는 숨겨진 영역입니다. 스스로가 강점으로 생각지 않아 방치되고 활용하지 않는 사장된 강점이 생기게 됩니다. 제4영역은 나의 강점에 대해서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서로가 잘 모르기에 알려지지 않는 잠재된 강점이 많아지게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성은 공개 영역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에 열린 마음으로 경청을 하여 자신이 모르고 있는 강점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여야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에 대해 잘 모르면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알려야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쌓이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공개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가장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들을 들면 5대 강점이 표기된 사명서 만들기, 명함에 5대 강점 기입하기, 부서원들과 5대 대표 강점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등등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서로의 대표 강점을 알고 서로를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달리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순간부터 내 안의 거인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표 강점을 슈퍼 강점으로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기보다는 핵심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승리와 성공의 진리입니다. 타이거 우즈의 강점은 드라이브, 우드, 아이언 등 장타이고 그 분야에서는 세계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럼 약점은 무엇일까요? 벙커 타출로 세계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그럼 어떠한 훈련 전략을 수립하였을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은 장타는 세계 1위니까 잠시 멈추고 세계 최하인 벙커 탈출에 집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벙커에서 탈출하는 훈련은 탈출한 정도까지만 하고 자신의 강점인 장타를 더욱더 완벽하게 다듬고 더욱더 멋지게 날릴 수 있도록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타고난 사람들은 약점보다는 강점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깨워서 나와 같이, 자신과 같이 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5대 대표 강점에 근거하여 자신을 재정의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나는 창의적인 호기심으로 자신과 타인의 성공을 리딩하는 열정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까지 라이프 문제개혁 측면에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강점 중심의 문제해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일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강점 중심의 문제해결에 많이 접근하여 익숙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해결을 강점보다는 지식과 스킬로만 접근하여 낯설은 면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르고 지내왔던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 5대 대표 강점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거인이 누구인지 아셔야 되고 그 거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인의 강점을 더욱 높이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함께하는 사람들과 실천하시고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강화 행동들이 쌓이면 긍정적인 습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면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강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시해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